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면접 딱 끝날 시즌이잖아요. 보고 나면 이제 취준생들이 면접 보기 많이 하는데 면접 보기가 중요한가요? 면접 보기 중요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의 정말 그 활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면접의 흐름을 본인이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죠. 면접이 긍정적으로 흘러갔는지 부정적으로 흘러갔는지 파악해 볼 수가 있고,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합격했는지 합격 비결을 판단해 볼 수가 있고, 탈락한 친구들은 탈락한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취준생의 면접 상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예. 산업공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했을 정도로 학점이 높은 왕주먹 씨. 그 덕분에 초반에 면접위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했는데 무슨 생각하면서 왔어요? 긴장이 돼서 면접 볼 거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H사 면접 처음 봐요? 네, 처음입니다. 동아리 활동 해본 거 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복싱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싱 동아리와 헬스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복싱 한번 보여줘 봐요. 네. 원투. 원투. 됐어요. 네. 이 복싱을 해달라고 그러고 복싱을 본인이 직접 실현을 한 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면접 시간에 임원들이 이런 실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고, 직접 그 복싱을 얼마나 한 친구인지 좀 근거를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석으로 졸업했네요? 1등이랑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자세한 수치는 잘 모르는데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등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 아쉽게도 2등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1등을 하고 싶었어요? 산업공학과를 전공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포인트도 좋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사실은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최고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차석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본인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최고라는 키워드하고 맞춰서 답변을 한 거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대학원 가고 싶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작년에 대학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으나 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취업하여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좀 아쉽네요. 왜 그러냐면 면접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 회사에 입사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 대학원은 사실은 그거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본인이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대학원 고민도 많이 했었다, 이런 표현을 구태여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저희 회사는 왜 지원했어요? 반도체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이 중에서 H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도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은 좀 많이 아쉬운데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거다, 본인이 지원한 H사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키워드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산업과 H사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지 본인의 지원 동기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본인이 어떤 계기로 반도체 엔지니어의 꿈을 꾸게 됐고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다, 본인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구체적인 지원 동기를 답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회사도 반도체 쪽으로 지원했어요? 네, S사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경쟁사를 직접 언급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친구는 H사를 지금 입사하고 싶어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사 이름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반도체 엔지니어가 꿈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만 몇 군데에 지원했습니다. 이 정도 답변해도 충분히 그 면접위원들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뉴스에서 H사 기사를 많이 봤을 건데 H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먼저 입사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많이 알아봤는데 S사는
개인의 능력을 많이 중요시한다면 H사는 이번에 시행한 행복 토크와 같이 팀 단위로 화합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답변은 정말 잘못된 답변이에요. H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H사에 대한 얘기만 답변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H사 얘기도 했지만 경쟁사인 S사 얘기도 같이 갖고 왔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S사는 능력 있는 친구들을 뽑는 회사고 H사는 그냥 화합을 잘하는 회사를 뽑는 회사다, 이런 느낌의 답변을 한 거잖아요. H사에 대한 그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행복 토크라는 단어를 갖고 왔잖아요. 물론 그 행복 토크라는 게 그 H그룹의 핵심 가치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면서 신입사원으로 면접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H사에서 20년 정도 일한 H사의 임원들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시하면서 일을 할까요? 아직 회사원이 될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군대는 보급부대를 나왔네요. 물품은 몇 종 관리했어요. 몇 종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천막과 같은 부대 물자를 관리했습니다. 물자 수량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병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병장인데도? 네, 아니, 이것도 아쉽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군대에서 병장 정도가 되면 사실은 경험과 경력을 어느 정도 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물품 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오면 본인이 뭔가 1차적으로 해결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상관한테 보고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지금 답변을 하면 일머리가 좀 아쉬운 친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야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야간 근무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52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을 다 못 끝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라도 하겠습니다. 에이, 이건 아닌데. 이 답변은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답변입니다. 사실 그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의 어떤 그 자료들이 다 기밀 사항이거든요. 그 기밀 사항인 자료를 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가서 작업을 한다? 전혀 회사에 대한 이해가, 엔지니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친구의 답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집이 청주랑은 거리가 있는데 청주 사업장 근무 가능해요? 업무를 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알아본 바로는 H사는 기숙사가 잘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너무 얕은 답변이에요. 가벼운 답변이라는 거죠. 기숙사 시설이 좋아서 근무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가벼운 답변 아닐까요? 내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설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초반에 굉장히 스타트가 좋았거든요. 갈수록 좀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흐름이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과 청주 중에 어디 가고 싶어요? 이천에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답변이지. 아니, 앞에서 저 면접위원들이 청주 괜찮냐고, 청주 근무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그래서 괜찮다며. 근데 지금 청주, 이천 어디 근무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천을 답해버리면 앞에 한 답변이 뭐예요? 앞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탈락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식 일정을 잡을 때 의견이 안 맞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유를 들어보거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맞춰주기를 바랄 텐데요. 함께 술 마시면서 얘기하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학생 수준의 답변이네. 일단은 윗사람의 일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윗사람의 일정을 맞춰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에 맞는 선택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답변도 보면 전형적인 학생 수준의 답변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네, H사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속성, 정확성, 유연성을 갖춘 고품질의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원자의 끝인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마무리 발언에서 승부수를 던져주는 게 좋아요. 근데 신속성, 정확성 이런 정도의 키워드 가지고는 승부가 날까요? 직무 역량 중에서 강점을 오히려 발휘한다거나 아니면 면접 중에 뭔가 답변이 아쉬웠던 부분, 그거에 대한 본인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면접이 마무리된 왕주먹 씨. 과연 면접 결과는? 저는 이 친구 탈락시킬 겁니다. 뭔가 그렇게 열정이나 치열함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친구 실제로도 탈락했다고 해요. 아, 탈락했대요?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합격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일머리에 대한 검증 질문 그런 것들이 꽤 많았는데 학생 수준에 지금 그쳤던 답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임원들 관점에서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답답한 지원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탈락 이유가 분명해요. 이래서 면접 복귀가 중요해요. 본인이 면접을 볼 때는 사실은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질문 받고 답변하기 바빠서 본인이 어떤 답변을 했고 면접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못 알아채거든요. 근데 이렇게 면접 복귀를 해보시면 질문의 흐름이 어땠고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좋은 소식을 못 받은 친구들은 정말 면접 복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면접편에서 한번 봅시다.